안녕하세요. 인생은 뭐 아니면 모엔도 비트코인입니다. 각 코인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코인백과사전 7번째 시간 스텔라 루멘 XLM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2014년 스텔라 개발재단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스텔라 개발재단과 스텔라 루멘은 돈을 보다 유동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더 개방하여 세계 경제의 잠재력을 여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안정적인 금융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성을 지닌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도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결제하길 바란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재밌는 점은 얘네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는 상장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준비 중인 리플랩스와는 다르게 진짜로 스텔라를 전 세계 금융의 핵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물론 스텔라 팔아서 월급 주고 개발비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겠지만 비영리 법인으로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500억 개 중 300억 개의 루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모든 루멘은 이제 직접 개발에 120억 개, 생태계 지원에 20억 개, 사용 사례 투자에 100억 개, 사용자 확보에 60억 개, 이렇게 스텔라를 향상하고 홍보하거나 세금을 내는 데 사용이 되고, 홈페이지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면 누구나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공개 회계 및 감사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상장사급 투명함이에요. 상장도 안 되면서. 이 사람은 제드 맥켈럽입니다. 리플 개발자로 정말 유명한데요. 사실 저희가 알만한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한 사람이에요. 맥켈럽은 P2P 거래 사이트인 당나귀의 개발자고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2014년 해킹 당하기 전 2011년에 소유권은 넘겼고요. 그 후에 이제 국제송금용 코인의 원조인 리플의 공동개발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리플을 만들고 보니 이제 내 거 만들만 하겠는데, 더 좋은 거 만들만 하겠는데, 중화가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생각들로 리플을 나와 리플의 성능을 향상시킨 암호화 화폐인 스텔라 루멘을 창시합니다. 외에도 데이비드 마지에르라는 스텔라 개발 재단의 공동 설립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 취득,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교수하면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공동 지휘한다고 합니다. 공동 설립자 2인의 스펙이 정말 빵빵하죠. 자, 이 스텔라 루멘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POW,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POS 방식 채굴이 아닌 SCP, 자기들만의 고유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으로 스텔라 루멘을 발행합니다. 자, 이 SCP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CP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파이코인에서 설명을 드렸던 SCP가 바로 이 스텔라의 SCP 채굴 방식입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파이코인의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SCP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SCP는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큐럼셋, 신뢰하기로 선정된 노드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thresholds and quorum slices,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노드, 역치, threshold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큐럼셋 중에서 동의한 노드들의 조합을 큐럼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노드 블로킹 세트, 합의 통과를 막기 위한 노드들의 조합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큐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드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트먼트,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한 노드들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트랜잭션은 코인들 간의 이동을 의미를 해요. 즉 코인을 이동시킬 때마다 이 SCP가 발동해서 자기들끼리 누가 통과시킬래, 누가 막을래 하면서 의사표현을 하며 트랜잭션을 진행시키거나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창하지만 사실 스텔라 루멘 전송해보시면 알겠지만 1분 안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정말 빨라요. 그리고 수수료도 리플의 10분의 1이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5가지 과정이 슝
이뤄진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싸야 국제 전송의 메리트도 있겠죠. 그래서 파이코인 및 국내의 옛날 보스코인 등등이 이 SCP를 이용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도 안 된다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이 스텔라의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텔라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 이동 트랜잭션의 수수료로 소모가 되고요. 두 번째, 스텔라 덱스의 브릿지 통화, 탈중앙화 거래소의 브릿지 통화로 이용된다고 해요. 스텔라 덱스 내에서 코인을 바꿀 때 수수료로 스텔라를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죠. 이 두 가지로 스텔라를 사용하면 사용한 스텔라는 소모되기 때문에 스텔라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원하는 국제송금의 스텔라가 사용하면 될수록 스텔라의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이 스텔라는 2018년 7월 IBM에서 XRM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 협약을 맺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죠. 빠르고 싸니까요. 그리고 21년 2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USDT 다음으로 큰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초석을 잘 쌓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텔라의 가격적인 측면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스텔라의 가격을 얘기하려 할 때 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2017년, 2018년에 아슨3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스텔라 루멘, 리플. 아슨3가 커플링이 돼서 국장 테마주처럼 움직였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A다 1,000원, 자고 일어나면 리플 1,000원, 자고 일어나면 스테 1,000원, 루멘 1,000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코인 초기 시장은 광기의 장 그 자체였어요. 스텔라 루멘은 현재 8.76B 달러로 약 12.5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중 약 14위로 굳건한 메이저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리플과 더불어 시장 상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차트를 그리는 놈 중 하나고요. 자, 위는 리니어 차트, 밑은 로그 차트입니다. 리니어 차트는 절대적인 움직임, 로그 차트는 상대적인 상승률의 움직임을 초점에 두어 그리는 차트들인데요. 바닥 대비 많이 놀랐죠? 0.002373에서 0.28이니까 지금 뭐야? 100배가 오른 거예요. 바닥 대비. 자, 이렇게 가격 안정성이 근데 지금 오르고 나서는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가격 안정성이 유지가 돼야 국제 송금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보내는 사이에 막 10% 떨어지고 10% 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석을 잘 닦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코인이에요. 상승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재단 자체를 비영리 재단으로 설정해두고 프로젝트를 빌딩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결제 관련 법을 완화해줘서 스텔라 루멘 같은 코인이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페이코인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한국 규제 때문에 거의 문을 닫았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소식이 마음에 들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를 혼내주시고요. 저는 다음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엔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리플 영상에서 누가 루멘 요청해 주셔서 올렸는데요. 댓글로 또 다른 듣고 싶은 코인 요청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